자, 오늘은 아주 오래전 중국 땅에서 벌어진 두 나라의 운명 교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상나라. 오랜 시간 중국 대륙을 다스렸고 청동기를 만들며 제사와 점술로 하늘의 뜻을 읽던 나라였죠. 그런데 그 마지막 왕, 주왕은 참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역사책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는 백성을 괴롭히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 결국 하늘이 등을 돌렸다. 특히 그가 총애한 여인 달기와의 이야기는 지금 들어도 혀를 내두를 만큼 황당합니다. 야사에 기록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 내용인즉 달기를 너무나 사랑한 주왕은 달기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진짜 술로 만든 연못을 만들고 그 연못 주변에 구운 고기와 기름진 육류를 나뭇가지처럼 매달아 고기의 숲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주지육림. 수십 명의 남녀가 옷을 거의 걸치지 않은 채로 술 연못에서 놀고 고기를 뜯으며 연애를 벌였다는 이야기죠. 어찌나 사치스러웠는지 그 광경을 본 신하들이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고 간언했지만 주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나라의 창고는 금은으로 가득하고 백성은 알아서 살아간다. 무엇이 걱정이냐? 그렇게 교만해졌습니다. 그러자 하늘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새로운 힘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서쪽의 조용한 나라 주에서는 한 인물이 조용히 힘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문왕의 아들이자 후에 중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 중 한 사람인 무왕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늘이 상나라를 버렸다. 나는 그 하늘의 뜻을 이어받겠다. 그러고는 목야라는 들판에서 결정적인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상나라 병사들은 싸우기를 거부했다고 해요. 왜냐고요? 그 병사들 대부분이 노예나 억지로 끌려온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미 이 나라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상나라는 무너졌고 하늘의 뜻을 받들겠다는 주나라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주나라 예로 다스리는 나라를 꿈꾸다. 무왕은 왕이 된 후 상나라처럼 중앙에서 모든 걸 통제하는 방식이 아닌 봉건제를 선택합니다. 자신의 아들, 동생, 공신들에게 각지의 땅을 나누어 주고 제후로 삼아 자치권을 부여합니다. 대신 그 제후들은 왕을 대표하여 제사를 지내고 군대를 보내고 조공을 바치며 충성을 약속해야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마치 큰 집안의 형제가 각자 살림을 차린 것과 비슷했죠. 예로 다스리는 나라를 꿈꿨던 주나라. 이 주나라에서 시작된 예, 즉 사람답게 사는 법, 윗사람을 공경하고 제사를 지내고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게 행동하는 규범은 후대에 유교를 만든 공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공자는 주례를 유교의 기초로 삼았고 군자는 예로서 자신을 다스린다고 말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아무리 단단한 집도 흔들리기 마련이죠. 주나라도 몰락의 수순을 밟기 시작합니다. 주나라 말기에 가면 유왕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은 자신의 총애하던 포사를 웃기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는데요. 왕궁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봉화대, 적이 쳐들어올 때만 피우는 긴급경고 신호죠. 그런데 유왕은 이 봉화를 단지 포사가 재미없다고 하자 장난으로 봉화에 불을 붙입니다. 제후들은 놀라서 군대를 이끌고 왕궁으로 달려왔고 포사는 그 모습을 보며 드디어 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몇 년 뒤 진짜 적인 견융이 쳐들어왔을 때 제후들은 아예 오지 않았고 결국 주나라는 무너지고 맙니다. 예를 중요시했던 주나라는 허무하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왕실은 간신히 낙양으로 도망쳐 새로운 시대, 동주를 시작하지만 그건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왕조였어요. 이후에는 제후들이 주인공이 되는 춘추시대, 전국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나라는 사라졌지만 많은 문화와 전통이 유산으로 남아있습니다. 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과 예로서 사람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고 하늘은 항상 왕을 감시하고 있으니 바로 행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폭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도덕적인 것이 진정한 권력이 된다는 원칙을 역사에 새긴 나라였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왕보다 더 강했던 제후들이 무대 위로 올라오는 춘추전국 시대로 떠나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